안녕하세요. 파워 부교재 보강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업이 결손된 학생들은 여러분들 시험범위잖아요. 유니트 4, 5, 6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41페이지에 있는 전략 적용 2번과 42페이지에 있는 Make It Yours의 1번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략 적용 2번 빈칸 문제죠. 빈칸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제문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 주제문을 바탕으로 빈칸의 추상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고 빈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글이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주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을 읽어봤더니요, 운동선수들, 그 다음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먼저,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뜻이 뭘까요?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하는 친구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알겠지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것은요, 저강도로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의 운동을 짧게 한 다음에 좀 쉬어주고, 짧게 한 다음에 쉬어주고, 이런 것들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빠른 걷기 속도로 2시간 동안 걷는 것은 인터벌 트레이닝 아니고요. 한 100m 정도를 15초 정도 동안에 정말 힘들게 죽으라고 달린 다음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100m를 그렇게 달리고 전력 질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운동할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고강도의 운동을 짧게 하고 오래 쉬어주는 것이 실제로 운동선수의 수영 능력을 더 키우는 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요,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 단점, 장점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략적인 2번 먼저 주제를 적어보면요. 주제는 자, the effectiveness. 효율성이죠. 뭐의 효율성이냐면요, 당연히 인터벌 트레이닝.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자 효과성일까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improving 운동 수행 능력이겠죠. 그래서 athletic performance. 다시 말해서 얘의 강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주제를 판단해서 아래에 있는 빈칸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내려가서 내용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봅시다. If you want to improve your ability as an athlete, 당신이 운동 선수로서 자,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할 때 다음 문장 봐볼게요. 여기까지가 if절이잖아요. 다음 문장이 동사가 뭘까요? One highly effective method of doing this interval training. 일부러 좀 헷갈리게 읽었는데 동사는 is밖에 없죠. 자, 그럼 주어는 뭘까요? is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는 one highly effective method입니다. 단수 주어예요. 그래서 of doing it. 그것을 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one highly effective method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의 매우 효과적인 방식,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하는 자, 매우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바로 뭐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핵심적인 소재죠. 인터벌 트레이닝 중요해 라고 첫 문장부터 언급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운동선수로서 당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의 매우 효과적인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벌 트레이닝이 무엇이냐?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세상에 뭐랍니까? 결합하는 거래요. 자, 결합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어떤 전치사로 이어지고 있냐? with 전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요, 뒤에 나오는 요거랑 결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Repeating short difficult sections of exercise. 아까 얘기했었죠?
운동에 긴 운동, 짧은 운동, 짧은 운동, 짧으면서 힘든 운동, 맞죠?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죠. 뭐? 짧고 어려운 운동의 어떤 그런 구간을요, 뭐랑 결합시킬까요? 긴 휴식 시간과. 그러니까 짧게 죽어라고 뛰거나 운동하고 조금 오래 쉬는 거예요. 이걸 결합하는 것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높은 강도의 운동을 위해서, 높은 강도, 고강도 운동을 위해서 짧고 굉장히 힘든 운동 기간과 긴 휴식 시간을 결합한 것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this method of training. 자, 이러한 방식의 트레이닝은요, 자, 더 효과적이래요, 덜 효과적이래요? 더 효과적이다. 뭐보다? 단순하게 저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는 것보다. 그러면 화자는요, 운동 효과에 있어서 어쩐다? 저강도의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좋게 생각한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냐? this method of training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먹힐까? this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벌 트레이닝, 인터널 트레이닝이 왜 작동할까? 왜 먹힐까? 그랬더니요, 뭐 운동과학자인가 보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나왔습니까? 운동과학자인 팀 노악스에 따르자면요, 자, what may happening, 일어나는 어떤 일은 바로 이것이다. 자,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In order to improve maximum performance, 자, 최대 운동 수행 능력을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설득할 필요가 있대요. 자,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있냐면 당신의 뇌를 설득할 필요가 있죠? 뇌를 뭐하게 설득시켜요? 뇌야, 너 이래라. 너로 하여금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고 너한테 뇌가 하게끔 그렇게 뇌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뇌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하게끔? 뇌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너를 해주는 거. 자, 언제? 그렇지 않다면 피로가 침입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겠죠. 뭐,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피로가 침입해서 너한테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 한 가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otherwise가 무슨 뜻? 그렇지 않다면 뜻이죠. 문맥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의미를 암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너의 뇌가 당신에게, 너에게 한계를 뛰어넘도록, 아까 시키다 말했잖아요. 시키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너의 뇌가 너에게 한계를 뛰어넘도록 시키지 않으면 피로가 침입해서 너한테 더 이상은 못해라고 경고할 때 뇌를 설득한다라는 거죠. 뭐라고? 너 한계를 뛰어넘게끔 해 하고 시키게끔 하는 것이, 자, 너의 최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 문장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줄까? 너의 최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너는 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 너의 한계를 네가 뛰어넘도록 해봐 라고 뇌가 시키게끔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설득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뇌가 너한테 한계를 뛰어넘도록 시키지 않으면 피로가 침입해서 더 이상 못해 라고 경고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랬을 때, 자, 뇌한테 한계를 뛰어넘어 라고 시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봐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One way to motivate yourself is to teach your brain that your body can handle the stress. 자, 그래서 동사는 is, 하나는 one way, 주어. 그래서 자, 당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한 가지 방식이 바로 투부정사, 당신의 뇌를 가르치는 것이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뭐라고? 너의 몸은 그 정도 스트레스는 네가 다룰 수 있어. 너 못할 것 같지? 아니,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 스트레스, 너 못할 것 같잖아. 근데 그 정도 스트레스는 할 수 있어. 좀 더 해봐 라고 뇌를요 가르치는 것이 너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에 관련된 뭐 쇼츠 같은 거 볼 때 그거 하잖아요. 회원님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하는 거.
사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할수록 뇌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가 아니네 라면서 그 정도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너가 진짜 힘들어서 못 뛸 것 같은데 진짜 몇 초라도 더 뛰는 것이 너의 운동 수행 능력을요 굉장히 향상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서 고강도의 운동을 뭐 턱끝까지 하고 숨이 차게 그렇게 한다라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Through interval training.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뇌를 가르칠 수가 있다.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너의 뇌는 해롭지 않아. 너의 몸은 해롭지 않아. 너의 몸은 상하지 않아. 뭐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란 건 뭐입니까? 여기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주고 조금 더 힘들게 해도 네 몸은 힘들지 않아. 상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너의 어떤 그런 관점을 생각해봐요. 회원들을 죽어라고 하면서 진짜 더 이상 못 들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그 정도 가지고 안 죽어요. 능력 있어요. 진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한계를 더 끌어내는 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1번, 2번, 4번, 5번도 오답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몸이 안 상한다? 평상시보다 더 오래 쉰다고 몸은 안 상해. 이상하죠? 자, 당신의 훈련 시간을 줄여도 몸은 안 상해. 아니죠? 3번이잖아요.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스스로를 더 밀어붙여도 몸은 안 상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4번. 자, 훈련의 다른 방식을 사용해도 몸이 안 상해. 아니죠? 5번. 어떤 시간을 들여도 안 상해.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이나 일이 작동하는지를 배우면서 시간을 더 들여도 몸은 안 상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 글은 인터벌 트레이닝이 자기 몸을 어떤 고강도로 혹사시키면서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The effectiveness of interval training in improving athletic performance. 이렇게 주제를 파악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1페이지에 있는 전략 적용 2번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넘어가서 42페이지에 있는 1번 볼게요. 1번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중간에 딱 중간쯤에 있죠. 5번째 줄. This tragedy of the commons란 말이 나옵니다. 직역을 해볼까요? tragedy가 뭐예요? 비극이죠. The commons는 뭘까요? 공공재입니다. 공유재. 공공재나 공유재의 비극이 뭘까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요, 내 것을 더 함부로 써요? 아니면 공룡의 것을 더 함부로 써요? 공룡의 것을 더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유재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화장실 수도꼭지랄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공용 물품을 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사유 물품보다 더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쓰는 것이 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를 안 해서. 맞죠? 그리고 내가 썼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사용을 뺏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서 공유재나 어떤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빨리 고장나고 고갈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공유재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끼리 약속해서 좀 더 조심히 쓰자. 만약에 조심히 안 쓰면 벌금 내야 돼. 아니면 이거 너무 오래 쓰면 안 되지. 공유재이기 때문에 너 한 번 썼을 때 10분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규칙을 마련해서 10분만 써라 라고 시키게 하는 뭔가 규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총체적인 면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말했던 주제 기억을 할 수 있는 The Tragedy of the Commons 요게 중심 소재고요. 주제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주제는 뭐냐 하면 The Dangerous가 되겠죠. 당연히 위험이겠죠. 뭐의 위험이냐면 Unregulated 규제되어지지 않은 사용 뭐에 Shared
resource. 자, 공유되어진 그런 자원들에 있어서 규제되지 않는 사용의 위험성. 이게 바로 뭐다? The tragedy of the commons. 맞죠?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파악할 수 있죠. 예시를 통해서 목초지 예시를 들고 있네요. 목초지란 건 뭡니까? 풀이 잔뜩 자라있는 들판이에요. 누구 겁니까? 우리 마을 모두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양을 길렀는데 양을 내가 욕심부려서 더 많이 길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양이 더 많은 풀을 뜯어먹겠죠. 그럼 다른 사람의 양이 먹을 풀이 줄어들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남 신경 쓰지 않고 양 숫자를 더 늘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풀밭이 다 황폐화돼 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유제가 더 빨리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규제되지 않은 사용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목초지의 풀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는 속도보다 더 풀이 안 뜯어먹게 하려면요. 양은 한 집당 20마리 이상 기를 수 없어 라고 규제를 마련하거나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picture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네요. 자, 그려보자. 그려보자라는 것은 한번 상상해보자. 자, 어떤 상상을 해보는 겁니까? 자, 전통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 마을은 어떤 전통 마을이냐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뭐로부터 끌어나가냐면 이거. 양털 판매. 양털 판매로부터 생계를 끌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양털 판매를 통해서 생계를 끌어나가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레이징 하겠죠. 그레이징은 뭐? 방목하면서. 분사 형식으로 들어갔죠? 뭘 방목하면서? 그들의 양떼를 어디에다 방목하냐면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네. 뭐? 포인트 뭐로 할까? 이걸로 할까요? collectively owned common pasture에다가 자기들의 양떼를 방목하면서 양털 판매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전통 마을을 상상해보자. collectively owned common pasture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뭘까요? 당연히 collectively겠죠? 뭐? 집단으로. 이런 뜻이죠? 집단으로 소유되어진 공용 목초지에서 자기 양떼를 방목하면서 양털 판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통 마을을 상상해보자. 자, 그랬더니 참 양털이 잘 됐어요, 장사가. 그랬더니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을이 prosperous, 번성했습니다. 번영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양 같은 경우가 목초지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양털이 많이 파니까요, 양털 판 돈으로 먹을 거 다 사 먹고도 돈이 남으니까 양을 더 들여왔네. 하지만 there are so many ships that. 자, 뭐가 나옵니까? so that 나오네. 보여요?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그 결과 that 하게 되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the grass is eaten faster. 자, 풀이 먹혀지는데 더 빠르게 먹혀져요. 뭐보다? 그 풀이 원래대로 다시 자라나는 속도보다 풀이 더 빨리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적으로 그 땅이요. 자, bare, 좋은 뜻 아니겠죠? 뭐? 헐벗다 혹은 황폐화되다. 맞죠? 황폐화된. 그래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황폐화가 되어버렸고요. 어떠한 양들도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진짜 더 이상 그 땅에서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최악의 결과. 그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사라지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양이 먹을 게 없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글의 핵심 주제인 The Tragedy of the Commons.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공용제의 비극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유도 살펴보죠. 왜 일어나게 될까요? 자, 뒤에 봐볼게요. 왜 일어난다? 개개인의 소유자들 같은 경우가 그들의 양을 먹였을 때, 자, 그들이 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실? 자기가 먹이는 것이 목초지인데 다른 마을 사람들의 양이 먹을 만한 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용제니까 내가 함부로 쓰는 것이 남한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봐볼게요. 그래서 공용제나 아니면 공공재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예시에서 공공재는 바로 뭐다? 바로 풀이, 여기에서는 공공재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No one can be excluded from using it. 어떤 사람들도요, 그 풀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목초제의 풀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사용은 뭘 감소시킵니까? 뒤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용을요,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용제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에 결합되어진 결과는 뭐? 나쁜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 나쁜 결과 어떤 거? 자기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파괴인지 알겠죠? 자기가 써서 결국에는 공용이 없어지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기적으로 대하면요, 자기만 이익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하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2번, 이익 친화적이다. 아니겠죠? 3번 뭐? 집단 중심이다. 아예 반대네. 그죠? 자, 4번은 뭐죠? 경제 주도적이다. 아니고 규제 지향적이다. 다 아닙니다. 자기 파괴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f they could agree to limit the number of sheep. 자,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에 뭘 할 수 있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양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아마도 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세금을 걸어서 양 몇 마리 더 많이 기르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 할지, 아니면 뭐 할당량, 양은 개인당 20마리까지만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제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생계 같은 경우는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게 놓여 있는 것이다. 뭐에 놓여 있는 그런 개념이냐면요, 정부가 시도해요.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합니까? 뒤에 나온 것처럼 단어, 뭐? 규제하는 것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되겠죠. 뭘 규제합니까? 공공재를 규제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물이나 길이나 아니면 물고기와 같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진세라고 들어봤어요? 누진세는 우리가 내는 공공재들 있죠. 공공재들, 수도 아니면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요, 내가 돈 많으니까 마음대로 써,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쓸 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좀 못 쓰게, 마음대로 못 쓰게 좀 규제하는 방식이 누진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 기본료를 받는데 더 이상 쓰게 되면 돈을 확 올려버린다든지 세금을 확 붙여버리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주차요금도 생각해봐요. 관심 없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2대까지는 주차요금을 10,000원씩만 받거나 안 받아요. 그런데 세대부터는 한 대 늘을 때마다 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막 붙여버리거든요. 왜? 내가 돈 솔직히 10,000원 받는 게 정당한 주차요금 아니기 때문에 2대까지는 공용제 이용해라. 근데 니네 집이 뭐 차가 많다고 해서 네 대, 5대를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집이 주차할 공간이 줄어들고 나중에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겠죠. 이런 공공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뭐 아파트에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한 대, 두 대까지는 10,000원씩만 내세요. 근데 세 대부터는 한 대 낼 때 10만 원, 두 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공재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재의 비극이 뭔지 알겠어요? 공영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내가 쓰는 것이 남이 쓰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함부로 쓰는 것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 구성원들끼리 협의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한계치를 설정하거나 어떤 그런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죠.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됐죠. 주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주제 안 적었니? 아까 적었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뭐라고요? The danger. 뭐의 dangerous라고요? Unregulated use of shared resources. 공유제에 있어서의 규제되지 않는 사용의 위험성. 요게 바로 공공재의 비극이다. 그래서 얘랑 뭐랑 같다? 요거랑 거의 같은 의미다. 라고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